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 WHYNE 와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와인,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치고 우리나라에 매우 많이 들어오는 국가의 와인, 칠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레 와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매우 친근한 와인인데요. 골프를 사용한 마케팅으로 매우 잘 알려진 1865, 그리고 한때는 레스토랑의 1위 와인이었던 몬테스 알파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와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처음 와인을 접하신 분들이 칠레 와인을 쉽게 접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브랜드와 포도 품종 등이 딱 잘 보이게 표기돼서 와인 정보에 대한 가독성도 좋고, 원래 가격 자체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구대륙이라고 불리는 와인들에 비해서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가격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더군다나 FTA에 의한 관세 절감 효과도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거죠. 칠레를 얘기할 때요, 예전 19세기에 와인밭을 황폐화시켰던 필록세라로부터 안전한 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필록세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포도나무 뿌리에 기생을 해서요, 양분을 섭취하고 대신 유독한 물질을 내뿜어서 포도나무를 죽게 하는 진딧물 같은 기생충입니다. 19세기 중반에 칠레 정도를 제외한 전 세계의 포도밭을 황폐화시켰던 무서운 해충입니다. 그러면은 칠레는 왜 그런 무서운 필록세라로부터 안전했던 것일까요? 칠레는 물리적으로 딴 곳과 고립된 지역의 모습을 보입니다. 북쪽은 아타카마 산맥,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매우 높은 안데스 산맥, 남쪽은 남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록세라 해충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나라인 거죠. 하지만 이거는 자연적으로 퍼지는 필록세라의 예시고요, 당연히 농산물의 유입 그리고 사람에 의한 것은 별개인 거죠. 필록세라에 안전하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퍼지는 것에 대해서 안전한 지리적 위치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칠레라는 나라는 나라의 모양이 매우 길쭉하죠. 남북으로는 4,000km가 넘지만요, 동서로는 평균 175km 밖에 안 되는 그런 길쭉한 모양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포도밭 같은 경우는요, 남북으로는 1000km 정도, 동서로는 100km 이하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고요, 일조량 많지만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그런 단점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와인에 있어서 구대륙이라고 하는 유럽 국가를 제외한 신대륙 국가들은 포도를 생산해 빈티지마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칠레 같은 경우는 종종 빈티지의 차이가 생기는 나라라고 합니다. 왜 신대륙 국가 중에서 빈티지의 차이가 크게 나는 나라로 얘기되는 걸까요? 예전에 많이들 배우셨을 겁니다. 엘니뇨, 라니냐. 적도의 해수면의 온도가요, 평년보다 높게 지속되는 경우 엘니뇨라고 하고요, 낮게 지속되는 경우를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평양의 주위는요,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강수량이 증가하고요, 라니냐가 발생하면은 강수량이 낮아집니다. 칠레의 서쪽 해안은 태평양입니다. 그리고 포도밭들이 그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서 방금 얘기한 엘니뇨와 라니냐에 의해서 강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가끔 엘니뇨나 라니냐가 생겼을 때 강수량에 의해서 빈티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칠레의 와인 생산지 같은 경우는요, 위도로 칠 때 남이 30도에서 37도 정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던가 딴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아서 매우 덥습니다. 재밌는 게요, 같은 위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비해서 온도가 4도 정도 낮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칠레 와인 생산지에 영향을 미치는 훔볼트 해류, 그리고 안데스 산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훔볼트 해류는 한류입니다. 그래서 한류 자체로서 칠레의 포도 재배 지역의 온도를 낮춰주고요, 훔볼트 해류와 함께 생기는 바람이 강 계곡을 따라서 내륙에 유입됩니다. 그리고 해안가 지역에는 안개를 만들어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일으켜요. 안데스 산맥의 구름지대의 밤에는요, 안데스 산맥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서 온도를 낮추는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훔볼트 해류와 안데스 산맥에 의해서요, 낮에는 고온 건조하지만 밤에는 차가운 공기들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커지고 와인에는
과일 향이 뚜렷해지는 경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칠레의 경우 남북의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기후의 영향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이 있습니다. 바로 해안가, 해안산맥, 안데스 산맥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후의 차이입니다.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동서해안 기후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져서 결국 2012년에는 라벨에 표기할 수 있는 라벨 용어가 도입됩니다.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코스타, 엔트레, 코르디에라스, 그리고 안데스입니다. 예로 이 시데랄이라는 와인을 보면요, 발레델 카차포알 안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안데스는 이 세 구역 중에서 안데스라는 것을 표기한 거죠. 이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와이너리가 원할 때는 표기해서 와인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바닷가 그리고 안데스 산맥, 그 사이에는 해안 산맥과 안데스 산맥 사이에 함몰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을 엔트레, 비트윈, 사이라는 뜻이고요. 코르디에라스, 산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맥 사이에 함몰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타는 해안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고요. 안데스는 산맥과 고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늘하거나 따뜻한 기후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함몰된 엔트레 코르디에라스 같은 경우는요, 바다에서 한번 산맥을 넘어온 바람이기 때문에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 생기게 되고, 또한 안데스 산맥을 넘어온 바람에 의해서 건조하고 따뜻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따뜻한 기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세 지역, 바닷가 그리고 두 산맥에 의한 영향에 구분되는 기후가 남북에 의해서 이러한 것보다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부 동서로 길게 늘어진 포도 재배 지역 같은 경우는요, 같은 위도에 있더라도 동서로 매우 다른 기후의 영향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잘 자라는 포도 품종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칠레 와인 법률은요, 기본적으로 지역을 표시하는 GI, Geographical Indications 규정을 쓰는데요. 이것은 그 지역에서 일정량 이상의 포도를 사용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과 함께 방금 얘기했던 코스타, 엔트레, 코르디에라스, 안데스인 라벨 용어를 함께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칠레 와인도 등급을 표시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칠레 와인의 재배를 시작했던 스페인 영향을 받아서요, 레제르바, 레제르바 에스페셜, 레제르바 프리바다, 그란 레제르바 등 등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기준이 있거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생산자가 만드는 와인의 등급이 어떤가를 참조한 용도로는 사용 가능할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 숙성기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국제 와인 인증기관인 WSET에서는요, 그것이 명확한 규정에 의미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칠레의 표기를 위한 법률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표기를 위한 포도를 사용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원산지, 포도 품종, 수확 연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빈티지, 포도 품종, 원산지를 표기할 때 100%를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85%만 사용하면 표기를 가능하게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빈티지 2019년 지역 카차푸알, 그리고 이 와인은 블렌딩이라서 표기가 안 돼 있지만 예로 카베네 소비뇽이라고 표기를 하려면 포도를 85% 이상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은 기본적으로는 85% 이상의 카베르네 소비뇽 포도 품종,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포도 품종을 사용하더라도 카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와인 레벨에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85% 이상이면 되는데요. 칠레는 75% 이상이면 적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이 칠레도 와인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진짜 내수용으로 쓰는 저가의 와인을 빼고는 대부분은 85%에 맞춰서 와인을 생산하고 와인 레이블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칠레 와인의 독특한 점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칠레의 와인 생산지의 기후, 그리고 그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법률 등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칠레 포도 품종, 그리고 칠레 세부 지역의 와인과 포도의 특징 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이나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